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 16일부터요. 사흘 동안, 오늘이 이제 20일이잖아요. 사흘 동안 뭐가 있었냐? 북한에서는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게 열렸대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뭐 회의 이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때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장난이 아니었대요.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으며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자, 저 아나운서 목소리는 뭐 리춘인가요? 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목소리라서 근데 지금 저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톤에서 저 아나운서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게 회의 분위기가 험악했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왜 그랬냐면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잔해를 우리가 수거를 했잖아요. 분석 들어갔죠 지금. 한미가 연합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뼈아픈 실패가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평양 당 중앙위 본부에서 이 회의가 열렸어요. 네. 중앙위 전원회의 사진을 다수 공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종일관 얼굴을 이렇게 책상 위로 떨구면서 아래쪽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저런 모습이. 저런 모습이죠. 계속 네네. 시종일관 저렇게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설을 했는데 혹시 방송에 안 내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연설을 했는데 안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설을 안 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아하. 통일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연설을 안 한 경우가 당 대회하고 전원회의가 겹쳤을 때 이럴 때는 중요한 큰 행사가 겹쳤으니까 안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연설을 안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안 좋은가를 우리가 저 짐작할 눈매 수 보세요. 있는 거죠. 얼굴도 굉장히 붉어져 상기돼 있는 있어요, 모습,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회사에서 뭘 발표를 해. 근데 회사의 오너가 또 총책임자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서류만 넘긴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뭐 즐겁게 하겠어요? 침이 꼴딱꼴딱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쫙 할 거 아닙니까? 정말 회의 분위기가 험악했다. 진짜 바늘 떨어진 소리 들릴 정도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 정례 브리핑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회와 겹쳐서 했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통일부 브리핑 내용을 봐도 북한이 이 전원회의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내세울 성과가 북한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 전원회의에서 또 이 눈길을 끈 게 김정은 위원장 뭐 얼굴 쪽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조선중앙통신이요. 지난 19일에 이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으니까 얼마나 선별을 했겠어요. 잘 나온 그쵸. 걸로요. 근데 잘 보시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눈도 약간 부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크서클도 있고 뾰루지가 특히 약 한 지름이 1cm 정도 되는 그게 뾰루지가 하나 왼쪽 볼에 났다고 아니 합니다. 뽀샵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했나 봅니다. 어허. 사실 그대로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걸 보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수면도 부족한 게 아니냐 또 과도한 음주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가요. 네. 이제 39세 정도의 남성에게 생기는 이 뾰루지는 보통 여드름이 많이 났던 사람들이 덧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뭐 예전에는 여드름이 안 났던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호르몬 불균형이 온 것 같다. 그리고 다크서클 관련해서는요.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좀 저하돼서 혈관이 확장되거나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안색이 나빠질 때도 저렇게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와,
저 뾰루지 진짜 크네요. 진짜 커요. 1cm 정도 그런데 화면 사진으로 보니까 더 도드라져 보여요.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저희 앵커들도 요만한 뾰루지 있으면요. 그거 가리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면에서는 정말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진 조선중앙통신이 어떤 데입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최고 존엄이라 칭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요만한 흠결도 가리려는 게 상식일 텐데 저걸 그대로 여과 없이 보냈다? 글쎄요, 가렸는데 저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뾰루지가.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의료 전문가 분석으로는 하여튼 쉽게 말하면 건강이 지금 안 좋다는 건데 특히 수면장애 같은 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최신 의료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인공지능 분석 결과 최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집권 당시보다 무려 50kg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국정원은 북한이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불면증이 더 심화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특히 김 위원장이 공갱부 시에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보이는 등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는데 특히나 작년 말부터는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상처가 이후로도 계속 목격된다고 합니다. 이 상처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야, 지금 보세요. 보면은요, 오른쪽 왼쪽 보세요. 왼쪽은 일단 앞서 뾰루지 사진 보여드린 거고 오른쪽은 보세요. 뭔가 피부에 뭔가 긁어서 덧난 것 같은, 막 가려워서 긁어서 덧난 것 같은 그런 게 정말 예리하죠. 언론들이 저걸 어쨌든 잡아냈어요. 지금 알레르기,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보세요. 사진, 집권 초기와 지금의 그 모습, 얼굴 비교하는 사진을 좀 보죠. 진짜로 체중의 변화가 느껴져요. 보세요. 왼쪽 사진 보세요. 집권 초기예요. 좀 앳된 느낌도 있을 정도잖아요. 집권 초기,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집권 초기와 지금의 모습 비교 보면 특히 목 부위, 뭐 체중도 이 체구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특히 목 부위의 살 보세요. 상당히 지금 많이 붙었다, 살이 많이 붙었다, 불었다. 지금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뭔가 확실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정원뿐 아니라 해외 이 정보기관들도 막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고 또 주목받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그 현송월 당 부부장이 방청석에 자리한 것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눈길을 끈 인물은 여기 있네요. 따로 두 사람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네. 아하.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요, 19일 당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영철 사진을 게재하면서요, 통일전선부 고문 직함도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은 2021년에 당 대회에서 대남 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 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난해 6월에는요, 전원회의에서 통전부장 자리를 후배 리선권에게 넘겨줬고 3개월 뒤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회에서도 해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임된 이후에요, 9개월 만에 복귀한 것입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겠지만요. 김영철은 우리한테는 안 좋은 안하 무인격 태도를 보이는 인물로 기억되죠. 지난 정부 때 우리 기업인들 같이 쭉 만난 그 식사 테이블 자리에서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네. 어디서 당신은 그런 목구멍으로 냉면 잘 넘어갔어요? 어디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그런 얘기를 망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귀했으니까 또 어떤 또 행동을 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